경제난이 아주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먹을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데 네. 그게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갔다는 거는 지금 북한의 30대, 40대들은 예. 북한의 모른다는 30대, 거죠. 40대들은 계획 경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랬을 때 이 시장화돼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예. 체제를 관리하고 아주 강하게 옥죄해야 되는데 그 대상들, 국민들이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북한 내부의 김정은 체제라든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의 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북한 간의 모든 대화가 다 중단된 상태겠죠. 거의 100% 중단됐다고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어떤 속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속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북한의 경우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설정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존에는 뭐였냐라는 거죠. 기존에는 뭐였습니까? 기존에는 뭐냐면 이 특수관계인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네. 특수관계. 그러면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제라든가 시스템이 자기들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적대적 국가관계를 네. 설정을 하게 되면 네. 북한 내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주적이 바뀌게 되고 또 그와 관련된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뭐 적대적 국가관계다, 뭐 통일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아직 교육으로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는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나 물론 뭐 해외에 나와 있는 공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알려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 거는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부 지금 현재 상황. 예.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보냐면 이 북한이 장마당, 예. 이른바 시장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네. 물론 시장은 50년대 초반부터 항상 있었던 거지만 이것이 이제 주요한 기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초반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난이 아주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먹을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하는데 네. 그게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어갔다는 거는 지금 북한의 30대, 40대들은 네. 북한의 모른다는 30대, 거죠. 40대들은 계획 경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랬을 때 이 시장화돼 있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예. 이거는 과거의 사고와는 그렇겠네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MZ세대하고 그렇죠. X세대 이야기하듯이. 세대가 달라지듯이. 예. 그건 역시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체제를 북한의 특성상 체제를 관리하고 아주 강하게 옥죄해야 되는데 그 대상들, 국민들이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제는 MZ세대가 된 거죠. 예. 그랬을 때 여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김주혜 이름이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걸 불리죠. 딸이. 김주혜라는 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4대 세습인가? 또 세습이 되는 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습을 받아들이기도 하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것도 또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른바 연착륙 비슷하게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예. 북한 내부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원될 수 있는 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체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 압력이랄까요? 네. 또는 위협들을 고조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내부 결속이 많이들 얘기하죠. 내부 결속이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런 형태의 내부 결속이 아니라 사실상 뭔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내부 결속, 외부 차단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풍선이라는 것이 북한 내부에 우리 쪽에서 보낸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꼭 이번에 대응을 이런 식으로 했는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한단 말이죠. 네. 강경하게 대응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경한 또 대응이 오겠죠. 강경한 대응이 또 나오겠죠. 예. 이게 이제 티켓톡이라고 해가지고 예. 틱탁틱탁 하다가 고조가 되는 것 자체는 위협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고 체제 내부에 있어서 북한 체제 내부에 있어서 뭔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될 수가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게 일단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군부와 김정은 만약에 3대 세습까지 왔고 4대 세습까지 가는 데 있어서 3대 세습 때 약간 좀 삐끗하는 모습을 장성택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봤단 말입니다. 네. 과연 4대 세습까지 군부가 인정을 할 것인가. 특히 여성 김주애를 놓고 이제 그런 점에서 군부와 김정은 이 백두혈통 간에 어떤 갈등 뭐 이런 거는 엿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일반론, 북한에 대한 일반론으로 본다면 군은 이제 당의 군대다 해가지고 군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라는 네. 건데 군이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쿠데타 일어날 때도 그렇고 어떤 부대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불가능하죠? 이 작전 단위가 중대 단위입니다. 큰 단위의 군부대는 이 정치 군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정치 보위부 쪽에서 그러니까 당 총정치국 쪽에서 전부 우리나라 지금 보안사령부 같은 그런 데들이 전부 다 세부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어떤 몇 개의 군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대라든가 또는 대대라든가 이런 데가 뭉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움직이기는 불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어떤 이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있어서 원천적으로 그게 차단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운명 공동체죠. 여기는 아직까지 봉건 사회다 보니까 운명 공동체면서 그 운명 공동체 안에 왕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 영주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영주나 뭐 호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왕조가 있어야지만 그 영역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수십 년 동안 형성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반기를 들고 일어나려면 엄청난 반대국부가 있지 않는 한은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인 겁니다. 알아서 지금 다 돌봐주고 있는데 그렇죠. 선물 줄 때 주고 좋은 차 줄 때 주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백두혈통이고 뭐고 그냥 세습 인정 안 하고 생후 왕권을 창조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씨앗이 말라 있다. 그렇네요. 그 맹아가 이미 말라져 있는 상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말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략으로 본다면 그런 맹아들이 나오게 하는 게 전략이죠. 그렇죠.
저게 풍선을 보내는 게 대화합시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풍선을 보내니까 이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우리 쪽에서 보낸 풍선에 대한 단순한 대응인지 그것도 저는 좀 의심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대화합시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요. 일단 우리 쪽에서 오물풍선은 아니지만 풍선을 보내왔었죠. 그렇죠. 지금도 보내고 있고. 근데 우리 쪽은 이제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보냈고 북한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던. 우리가 보낸 쪽이 탈북민 관련된 뭐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예. 아닌 기관들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이 대체로 이 펀드라고 그러죠. 다른 데서 이제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한 번 하고 끝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보내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 또는 그건 효과 별로 없다 뭐 이런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9.19 합의뿐만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보내면서 예. 풍선 보내지 마라라고 예. 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바로 못 보내게끔 이렇게 막았던 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막은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민간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명분이 없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다시 좀 재개가 되기도 했는데 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의 표시를 해오다가 네. 이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보내니 우리도 보낸다. 근데 남쪽에서 보내는 풍선 안에는 뭐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있고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BTS의 노래라든가 USB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 북한의 경우에는 오물 인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보진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종이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어요. 어떻게 냈습니까? 이게 남쪽이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풍선을 보내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너희들도 한번 경험해봐라.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담화를 보내고 2차례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또 중단을 했었어요. 갑작스럽게 중단하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 중단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하는 걸로 확성기라든가 이런 네. 거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실제로 이제 틀려고 하는 시점에 북한이 중단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걸 뭐 일부 틀기도 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재개를 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또 중단을 하고. 근데 재개를 했지만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맞대응하겠다면서 북한도 확성기를 틀는 거 아닙니까? 확성기를 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진행된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오물풍선이나 우리 쪽에서 보내는 풍선들에 대해서 북한 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도 풍선을 이미 넘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 당국에서 방역복을 입고 예.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는지 예. 뭔지 확인이 안 된 미확인 물체니까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거꾸로 북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게 넘어오면 북한 주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1달러를 갖기 위해서 그거를 헤집어서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모른 척 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모른 척합니까? 이제 모른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신고도 안 한답니다. 이게 네.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조용히 들어보면 네. 왜 그런가? 이게 북한 취재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봤으면 어디로 불려가냐면 보위부로 불려가요. 그래서 보위부에 불려가게 되면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동안에 보기만 했니? 그 안에 있는 거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너 한 개만 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피곤해진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게 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그렇겠죠. 발생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이런 걸로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외면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물론 그 중에는 그걸 보고 체제가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군인들이 그걸 수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는 이 풍선을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죠. 우리는 보이기만 하면 바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신고도 안 하고 어디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군인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그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너희도 한번 느껴봐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마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지. 이 내용은 이제 표면에 드러난 내용들이 아닐까 봐집니다. 그럼 표면은 그렇고 속은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근데 북한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백령도와 연평도 근처나 서해안에 네. GPS 제밍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떤 또한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암시하는 걸까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풍선을 보내기 전에 오물 풍선을 네. 보내기 전에 GPS 관련된 행동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풍선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GPS를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을 취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적을 못하게 하죠. 추적을 못하게 하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든가 최근에는 한미일 합동훈련이 있는데 거기엔 수시로 GPS 교란 행동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북에서도 맞대응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풍선 사건을 놓고 풍선 사태를 놓고 동 의원이 바라보시는 이 사태에 대한 의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취해야 될 포지셔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 저는 풍선이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첫 느낌이 네. 참 북쪽이 예전 같지 않구나.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술적이고 이런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북한의 지도부나 이쪽이 노회하지 못하다. 감정적이다라는 느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이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북이 희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들었고요. 북은 아마 대화 요청 지금 안 나올 겁니다. 네. 누가 거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서슬퍼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무지 바쁠 거예요. 그거 고치려면 헌법도 고쳐야 되죠. 그다음 내부 체계 바뀐 것에 대해서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적대적 관계를 선언한 측면.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대화까지 가게 되면 대응하기 힘들 겁니다. 그쪽에서.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강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남북관계 같은 특수관계에서 전쟁을 피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 통일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통일의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하죠.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우리의 통일 정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 생각을 한 게 국경이 무너져서 동독 주민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해외여행 자유로워집니다라고 했을 때 동독 주민들이 다 밀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권을 다 갖고 있네. 주민들이 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눠준 게 아니라 네. 북한은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 여권을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쭉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만들어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장 세대가 기성 세대화 돼가고 있는데 이들의 비판 의식이나
사고가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펼칠 것이냐.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 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정책이 아니겠는가. 네.